선생님 좀 특별하게 원운동 관련 총정리를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수능 물리학 2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뭐 수험생분들 이런 분들도 원운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원운동 하나면 사실 만류인력 그다음에 진자에 대한 복원력이라던가 탄성 복원력을 적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무수히 많은 문제들 있죠. 그게 되게 단순해집니다. 너무 쉬워져요. 그런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 원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단원에서 원운동 여러분들 세일러문 물리학 3강에서 물체운동 두 번째 시간에서 이걸 다뤘는데 여기서 이 녀석만 띄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아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띄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은 막 정확하게 미분을 하고 해서 하면은 확실한데 그거는 선생님 이제 내생남녀 물리학 2에서 10강에서 단진동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여기서 완벽하게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특히 대학 물리학 같은 거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는 요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특히 여기에 대한 뭐 원운동에 대한 공식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진자에 대한 주기, 용철 진자 주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공부했던 뭐 탈출 속력이라던가 원운동, 뭐 케플러 법칙 이게 다 이걸로 하나로 다 나와요.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선생님 이걸 그냥 딱 완벽하게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고요. 요 호가 S입니다. 근데 세타와 S는 같이 가요. 세타가 커지면 S도 같이 길어지죠. 근데 얘네들을 매개하는 애가 뭐냐면 세타와도 관련된 게 바로 뭐냐? R이고요. 요 반지름 R 원운동에서 S하고도 매개되는 애가 바로 요 R이라는 거예요. 세타나 S나.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타와 자 S부터 쓸게요. S는 세타와 비례하는데 이거를 매개해준 애가 뭐다? 그렇죠. 얘네들의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속력이라는 것은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선속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세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도가 돌아가는 각속도가 나와요. 그걸 역시 매겨준 애는 R이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나눠줘서 내려주고 요거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내려주고. 이해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원운동을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 거리, 응? 속력,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가속도 나와야 돼, 가속도. 근데 이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가속도는 잘 보세요. 요거거든요, 구심 가속도. 얘는요, 잘 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미분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굉장히 러프하게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선속력과 돌아가려는 각속도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벡터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선속력, 이렇게 막 가려는 속력과 얘는 각도로 돌아가는 속력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속력과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각속력과도 관계가 있다. 각속도와도 관계 있다.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 구한 거니까 힘의 효과 구한 거니까 그냥 원천적으로 힘을 구해보자.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가지마 하고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가지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력. 이 구심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심력은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구심력은 이게 다 이 태블릿 PC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이 태블릿 보드가 원래 이 장애는요 도구를 탓하는 겁니다. 도구를 그냥 힘은 그냥 어떤 애한테 이 M이라는 애한테 얼마만큼 힘의 효과를 가했냐 이거거든. 그냥 구심력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운동 할 때 구심 가속도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M은 VM 선속력 곱하기 요 각속도라는 거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놓으면 모두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선속력하고 각속도 같이 있으니까 정신없다 이거지. 그래서 선속력 표현 있죠. 선속력 표현으로 나타내 보겠다. 즉 각속도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잘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각속도는 R분의 V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냐?
R분의 V를 대입하면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M 곱하기 A인데 A가 뭐가 되냐? 그렇지. R분의 V 하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MA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각속도로만 표현하겠다. 각속도로만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각속도로만 표현하게 됐다면 이 선속도 표현을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럼 V 대신에 R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지. 여기다가 R 오메가를 대입해 주면 M 곱하기 A인데 A가 어떻게 되냐면 R 오메가에다 오메가 제곱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기도 파란색 썼으면 여기도 파란색으로 쓰자. R 오메가의 제곱. 요게 A. F는 MA. F는 MA 요겁니다. 특히 주의할 거는 여러분 주기 구하는 거 있죠. 주기 구하는 식을 유도할 때만 요거 쓰면 굉장히 간편해져요. 왜냐면은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F라는 거. 그쵸? 이 원운동을 돌아가는 각속도라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걸 투영하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돌아가는 거를 훌라후프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을 돌아가면서 진동식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각속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진동수는 주기와 반비례이거든요. 이거 뒤집어 엎으면 이 식에서 이거 뒤집어 엎으면 그냥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심력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해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 구심력이 과연 어떤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걸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배우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다. 혹은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인공위성을 못 도망가게 만드는 구심력이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 만류인력이야. 만류인력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진자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려놨긴 했지만 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도 원운동의 일부라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자의 복원력 있죠. 복원력 역시 이 진자의 복원력이 구심력하고 똑같은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탄성력 있죠. 탄성 복원력 이것도 복원력. 용철. 요 부분만 했지만 용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띠용띠용 아까 보여준 것처럼 띠용띠용 여기 용철 연결돼서 뭐 용철이 이렇게 그려. 물체 달렸고 용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띠용띠용 이렇게 단진동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심력으로 놓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봤지만 원운동에 대한 총정리 요거 한 두세 번만 써보면 여러분들 이거 나와요. A는 V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요거 우리 하나 원운동하는 거 일부분 띄워가지고 이렇게 R이 매개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녀석을 나타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심력이라는 건 그렇다면 F는 MA인데 요 A에 해당하는 게 요 녀석이었죠. 요것만 넣어주면 끝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세 가지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는 만류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진자의 복원력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용철의 탄성 복원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게 단데 이걸 각각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봐봐. 지금 MA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M 곱하기 A인데 선속력으로만 나타나게 표현하면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요거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각속도 표현을 하면 N 곱하기 A가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전기 공부할 때 전력에서 P는 VI 해가지고 얼마짜리 금액권으로 10,000원짜리로 한 장이냐 그러면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져온다. 5,000원짜리 2장 전압 2개에다가 그러니까 금액권 2장에다가 전류는 2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프로에 쳐가지고 그쵸? 그럼 기억나죠? 요 I는 어떻게 V를 R로 나눠준 오메 법칙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썼어? 병렬 연결일 때는 무슨 R분의 V제곱이니 I제곱분의 R이니 막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요 원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색깔이 이렇게 요거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에 싹 정리를 할게요. 한 번에 싹. 지금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케플러 법칙도 이걸로 다 유도할 수 있고, 케플러 법칙은 주기의 제곱은 어떻게 그 운동하는 요거 지름 있잖아요. 얘들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데 이것도 유도할 수 있고, 인공위성의 속력 이런 거 다 유도할 수 있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게 원운동, 인공위성을 원운동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 지금 힘이 90력인데 그 90력이 만류 인력이 90력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만류력은 G에다가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G에다가 라지 m, 스몰 m,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때 90력은 F는 MA거든. M 어떻게? A인데 선성력 표현으로 먼저 해볼게. 그러면 R분의 V 제곱이 돼. 됐죠? 그럼 봐봐. 요 지금 만류력 이런 것들은 다 질량 사라지고 R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R이 하나가 사라지죠. 그럼 봐봐. 끝났어요. V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GM의 R이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V로 할게. V. 자, 이거 딱 없애주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반지름에 따라서 어떻게 회전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우리가 구한 거지. 이해갑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 이걸 갖다가 V는 루트 GM 분의 R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진짜 물리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유도해보자고 항상 선생님이 그때 앞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는 인공위성 잡아당길 때 지구의 질량이 세면 자기 질량은 상관없어. 인공위성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라지 m이 잡아당겨서 나 돌고 있어요 그 얘기야. 라지 m이 세면 셀수록 m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속력은 빨라지겠지. 세게 잡아당기니까 팽팽팽팽 도는 거야. 질량 큰 애가 잡아당기니까. R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이 멀어지면 R이 커지게 되면 더 멀리서 하니까 이 m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겠죠. 얘가 잡아당기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든다. 근데 왜 루트 씌워줘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항상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면 v라는 것은 항상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물리에서 여러분 봐봐. 항상 2분의 1이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의 흔적이고, 속력 계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같은 거 들어간단 말이야.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는 뭘 하나 주기를 주기는 항상 요 녀석으로 해결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요걸로 안 하고 그 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인공위성의 주기를 살펴볼 때 얘가 이게 한 바퀴를 도는 거를 2파이 r이라는 것을 어떻게 t라는 시간으로 도는 속력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돌아가는 속력을 우리가 t로 한다면 2파이 r을 어떻게 v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기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자, 주기라는 녀석은, 자,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을 v로 나눠주니까 v가 구한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2파이는 여기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r이라는 거 위에 있는데 요거 뒤집어져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렇죠. r 세제곱 그 다음에 gm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유도한 거야? 이게 요거 제곱해주면 t의 제곱은, 주기의 제곱은 얘들 행성간에 떨어진 요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조화의 법칙이잖아. 이게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탈출 속력도 구했잖아. 얘는 이제 얘가 원운동할 때고, 얘가 탈출할 때는 어떻게? 요거의 2배였다. V는 EGM 그 다음에 R이다. 요거는 탈출 속력이었지. 요거는 탈출 탈출 속력. 글씨 좀 잘 써주면 어떻게 되게 멋있어 보일 텐데, 이 글씨가 안 써지니까 무슨 뭐 그냥 웃기잖아. 이게 멋있는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 됐죠?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과정에 가도 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선속력 표현과 그 다음에 각속력 표현인데, 이 각속력 표현이 바로 주기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속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이 녀석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주기를 바로 구해볼게요. 응?
주기를 바로 구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구심력은 뭐냐면 MA인데 이때는 뭘로 표현한다? 그렇지.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해서 그냥 A를 각속도에 표현을 하고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 구심력에 작용하는 것은 이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는 만류 인력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M은 역시 사라져 버리게 되겠고요. 자, 보세요. R 하나 없어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세제곱이 돼버리죠. 바로 써버릴게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오메가 제곱으로 뽑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GM의 어떻게 R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오메가 제곱이 2파이 F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주기분의 1이니까 이제 주기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나오고 이로 넘겨주고 루트 씌워주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GM의 R 세제곱이 돼가지고 주기의 제곱은 이 길이 반지름 얘네들 간에 타원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이제 비례한다는 뭐 조화의 법칙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처음에 각속도를 활용하지 않는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잠깐 지우고 여기 보면 아까 다 지웠구나. 결과적으로 얘가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어떤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해가지고 주기를 구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걸 좀 습관을 들이라고. 구심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속력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거나 각속도가 필요 없이 그럴 땐 이걸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월운동에 대한 속력 구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으로 구심력을 나타내서 그것이 만류인력일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우리가 봤던 그때 어느 궤도에서 이 위성이 돌고 있는 속력이라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다 유도했잖아요. 끝난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자의 복원력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것도 진자의 복원력을 구심력으로 놓게 되면 진자의 주기 같은 건 이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진자의 구심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MA인데 이제 주기를 구할 거니까 어떤 표현식 M, R, 오메가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이 구심력이 바로 뭘로 작용하냐면 진자의 복원력으로 작용하면 된다. 이제 진자의 복원력만 구하면 되는데 복원력은 여기서는 이 녀석이거든요. 됐죠? 여기를 L로 잡고 세타로 잡고 요때 이만큼, 사실 요게 굉장히 긴 진자를 우리가 근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로 돼 있지만 여기가 X로 돼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X만큼 장전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X만큼 중앙점에서 균형점에서 쭉 X만큼 장전해서 발사하면은 왔다 갔다 하죠. 요걸 X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든 복원력은 요거 구하는 거거든. 이해가죠? 요겁니다. 그럼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럼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랑 그냥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거니까 벡터적으로. 즉 복원력은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mg.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밑으로 작용하는,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게 mg죠. 중력이죠. 그렇죠? 코사인이 바라보는 게 사인값. 즉 복원력은 mg 사인 세타. 뭐 마이너스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mg 사인 세타가 되겠고, 요 성분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복원력 끝났어요. 요것만 우리가 벡터적으로 분해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진자의 복원력이라는 것은 mg 사인, 나 이 사인이 진짜 안 되네. 사인 세타다. 근데 이제 이 세타라는 게 조금 보기 싫다 이거지. 왜냐면 원운동에서 세타 나오니까 여러분도 좀 힘들어 했잖아. 그러니까 요 세타를 갖다가 좀 없애주는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이제 긴 요 큰 삼각형 있죠. 요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L 곱하기 사인 세타 해준 게 마주보는 각 X가 되죠. 그래서 이 큰 삼각형에서는 이 복원력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구한 거예요. 복원력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사인 세타가 X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는 것은 L분의 X가 됩니다. 즉 이 진자의 복원력은 요 사인 대신에 요것만 적용해 주면, 자, 복원력 다시 쓸게요. 진자에서의 복원력은 mg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L분의 X입니다. 자, 요것도 외우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거 M하고 G 따로 안 하고 그냥 하나를 묶어볼게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진자의 복원력이 커진다 이 얘기야. 당연하지. 중력 때문에 지금 이게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복원력이지, 중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만큼 장전해 놓으면 여기 동동 떠 있다니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된다? 이 잡아당긴 힘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게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그치? 빨리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복원력이 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복원력이라고 복원력이라고 쓸게요. 지우고 한글로 쓰자. 보기 편하게. 복원력이 커진다. 됐죠? 대신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L이라는 것은 얘가 커지면 복원력이 떨어지죠. 왜냐면 지금 봐봐요. 중력에 대한 효과가 이거였단 말이야. 중력에 대한 효과가 요 녀석인데, 이거 색깔이 중력에 대한 효과가 요 녀석이었는데, 이 L이라는 녀석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잖아. 어떻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복원력은 떨어진다. 중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얘는 중력과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원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거 장전하는 거에 따라서 X라는 게 커지게 되면 뭐 가만히 있으면 복원력 없잖아. 용철도 늘리지 않으면 용철의 복원력이라는 게 제로야. 근데 용철을 이만큼 늘리는 것보다, 요만큼 늘리는 것보다 이만큼 늘리면 더 복원력이 세지는 것처럼 이만큼 퍼티베이션을 더 세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장전할수록 복원력은 커진다. 그래서 잘 보면 MG하고 X는 이 복원력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 있고요. MG하고 X는 색깔이 올라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L은 밑으로 깔린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진자의 주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주기를 구하는 건 이거를 뭘로? 이만큼 큰 원에서 그 일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자, 우선은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쓰자고요. 그래서 지금 요 구심력이 mr 오메가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 지금 구심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진자의 복원력이다. mg L분의 X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M이라는 것은 바로 삭제가 돼버리죠. 어차피 중력 관련된 건 질량은 다 삭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하고 R인데, 이게 둘 다 XR은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 요소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됐다고 약분을 하자. 이게 이제 그 미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다 거리 요소니까 요게 뭐 아까 보면 요 반지름하고 요 X하고 있는데 그냥 반지름만큼 늘렸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도 내가 러프하게 유도하는 거니까. 그냥 거리 요소 그냥 약분시키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L분의 G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주기라는 거 바로 어떻게? 요거에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뒤집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2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GL이 됩니다. 됐죠? 그럼 요 녀석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 무조건 2파이분 루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바로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이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도 외워지긴 했지만 여러분 요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봐봐요. L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중력과 반대였잖아.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까? 요거 G가 커질수록 중력의 효과가 커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세게 잡아당기니까 빨리 와 어서 와 빨리 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주기가 어떻게 돼?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커지면. 그래서 얘가 커지면 주기는 짧아진다. 그래서 밑으로 깔리는 거고요. L은 중력과 반대적인 성질이라고 했죠. 얘가 길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주기가 잘 안 오는 거지. 중력에 반해서 이제 반대적인 거니까 중력이 빨리 와서 얘를 진자 운동을 잘 못 시키게, 요 진동을 줄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했다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력과 반대니까 얘가 길어지면 안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길어지는. 그래서 위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얘가 커지면 얘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복원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했을 경우, 이것도 이제 중력이 있어서 밑으로 된 용처럼 조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중력 때문에 늘어난 양하고 그 다음에 탄성량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이거를 아까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질량이 이렇게 달려서 얘가 용철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걸 살펴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이 탄성에 의해서 진동하는 이 가속도는 A가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의 일부만 따지면 아까 원운동의 가속도랑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띠용띠용띠용띠용.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건 중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주기, 용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걸 한다고 보면,
구심력을 어떤 표현을 쓴다? 그렇지. 각속도 표현이 있는 걸 쓰면 돼. 그래서 F는 MA에서 M,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MA 대신에 R 오메가 제곱 쓰자고. 이 지금 이 구심력이 여기서는 뭐 탄성 복원력과 같다. 탄성력은 뭐야? 마이너스 KX잖아요, 여러분. F는 용철에서.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K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아까도 봤지만 이 반지름만큼 늘렸다고 해. 그럼 이 거리적인 요소 날려버리자고. 여기선 질량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에 대한 효과를 지금 없앴어요. 중력까지 포함하면 약간 좀 귀찮아지니까 중력이 없어도 얘는 띠용띠용띠용띠용 용철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오메가 제곱이란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MK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거 T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살아나고 위로 올라가고 요거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럼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M이 커졌어. 질량이 커지면 주기가 길어진대. 왜냐하면 용철이 지금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질량이 크면 버티거든. 안 가 이거야. 빨리 와 그런데 안 가 이거거든. 용철 말 안 들어. 안 가 하니까 이 주기가 어떻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오래 걸린다. 되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 이 얘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자 K라는 건 용철의 특징이잖아. 용철의 특징인데 용철의 특징이 세졌단 말이야. 그럼 빨리 오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진다고. 빨랑빨랑 와 이런단 말이야. 어딜 버텨 빨리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작아져. 그러니까 여기 또 써볼게요. K가 커져서 용철이 셀수록 빨랑빨랑 돌아오기 때문에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금방 돌아와 버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쭉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죠? 길어졌지만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래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거 외우지 말고 요 R이 매개한다는 관계로 여기까지 뽑아내자고. 그럼 이거를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 가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심력이라는 거는 그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가속도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근데 요걸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속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V와 그러니까 선속도와 각속도를 매개하는 게 R이었다. 서로 매개하는 게 R. 그럼 선속력 표현을 하게 주게 되면 M 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각속도 표현하면 M,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만 해주고 구심력이 만류인력이었다. 그러면 G, M, M의 R 제곱. 진자 복원력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티베이션 해준 거랑 비례하고 장전해 준 거랑 비례하고 길이에 진자의 길이엔 반비례하는 이런 복원력, 진자의 복원력. 탄성력은 KX 쉽죠. 요것들 맞춰가지고 만약에 주기를 구하는 거다 하면은 요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로. 그 다음에 원운동 있죠. 원운동에서 선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 표현을 해가지고 요 녀석하고 맞춰주면 인공위성의 속력 구하고 탈출 속력 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특히 그 시험 볼 때 원운동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요거는 종이에다가 한 3번 정도만 선생님이 유도했던 것들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운동 관련된 문제 무슨 용철 나오고 진자 나오고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원운동으로 다 귀결시켜 버리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